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킴이고요. 밤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일단 간략하게만 요약해드리고 오늘 시장 대응 좀 빨리 도와드릴게요. 어제 밤사이에 미장에는 산타클로스가 미리 왔다 갔습니다. 그죠? 자, 지금 구글이 6%대까지 폭등을 하고 마이크론이 또 7% 폭발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이 기술주들 엄청난 에너지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이 금리나 얘기겠죠. 아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매파 발언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단 48시간 만에 연준 인사 4명이 연속으로 금리 인하 오케이라는 사인을 던져주면서 지금 확률이 80%대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집중해서 봤었던 건 이 월러 연준 이사가 우리가 지금 1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게 아니라 12월에 먼저 내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지금 제조업 고용 둔화가 너무 뚜렷해졌기 때문에 12월에 일단은 미리 인하를 해놔야지 1월부터 지금 셧다운 때문에 밀려 있었던 고용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되고 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12월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하자. 지금 물가보다 고용이 더 위험하다라고 한 건데 여기다가 또 어제 베센트 이 재무장관이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내년 미국 경기 침체 없다. 감세 뭐 금리 인하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 경제는 더 강력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다시 이 유동성의 시대로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거 우리 정말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특히나 또 우리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는 절대적인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자금이 금리 피크아웃 이후에 항상 반도체라든지 전기 전자로 좀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우리 산타랠리 초입을 앞두고 삼성전자한테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모멘텀과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는 이 현실적인 목표가까지 다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5년도 안에 계좌 10배씩 불어나게 되실 거고요. 오늘도 우리 삼성전자 힘내가지고 12만원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댓글에 삼성전자 가자, 삼성전자 화이팅! 이라고 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잘 올라오고 있죠. 오늘 기술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반등 보여주긴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이 미장 애프터마켓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2%대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1.8%대까지 상승분을 전부 다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변동성을 자꾸 보여줄까요, 여러분?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구글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글이 지금 왜 갑자기 또 대장으로 떠오르고 있느냐. 이 제미나이 3.0에 쏟아지고 있는 호평들 때문인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삼성전자한테는 또 어떻게 연동이 되죠, 여러분? 당연히 GPU, TPU의 이 사용량이 증가가 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계속 이 지금 나토와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구글이 글로벌 공공기관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구간에 우리 삼성전자의 장비라든지 메모리 수요가 같이 증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흔들려도 AI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대장주들이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강자였다. 계속해서 대장주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약간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뭐 좋을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한쪽에 쏠려 있다가 분산되기 시작했다. AI라는 섹터는 가져가되 분산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계속 대장주들의 향연이었다라고 한다면 삼성 뭐 SK 같은 대장주들의 향연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수급들이 조금씩 분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 10만원 초입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시장 판도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25년도처럼 무작정 올라오는 시장은 아닐 거고요.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일부 해주고 빠질 때는 다시 한번 매수해 나가면서 이런 변동성을 대응해 나가야 되는 시장이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산타랠리 신호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이 변동성 VIX 30 돌파 이후에 역사적으로 12개월 동안 15%까지 또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간 현금 비중이 역대 최저고요. 미국 헤지펀드 레버리지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 구글로 다가올 수 있는 AI 2차 랠리를 생각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한국 반도체 AI 공급망 전반에 직접적인 순환 매수로 좀 연결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부터 올 수 있는 반등은 단발성 반등이 아니라 12월 1월에 보고 있는 산타랠리 초기 구간으로 보는 게 맞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PPI 발표가 있거든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미지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얘기가 잘못 나왔을 시에는 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12월 12일 전까지 이 FOMC 전까지는 계속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게 분명합니다. 아니 그럼 삼성전자를 지금 뭐 팔았다가 샀다 이렇게 대응을 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월에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시되 신규 매수자분들은 오히려 매수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이크론의 급등, 마이크론이 사실 급등하게 되면 또 이 HBM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DDR5의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줄 수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한테 직접적인 호재, 실적 얘기들 해요. 이런 게 반영이 되는 이 실적 시즌까지 계속해서 선반영이 돼가면서 주가 올려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가되 중간중간 나오는 변동성에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시점으로 보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올라가나요? FOMC 당일날 우리가 큰 변동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금리 인하는 늘 얘기 드리지만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선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지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차익 실현 구간들이 나오죠. 이런 변수라든지 아니면 환율, 지금 이 엔화 이슈 때문에 계속 강세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지금 이런 금리 인하가 계속 기대가 되면 달러는 약세가 될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한번 또 붙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다시 매도하는 또 시점은 언제일까요?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됐을 때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어떻게 잡아가는지 기간의 수급 전환들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 매도가 나올 때마다 제가 직접 안내해드릴 거고요.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드린 매도가 제가 문자 주신 우리 주주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놨다가 나올 때마다 문자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매수 들어가시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이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도록 문자 미리 보내놔 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또 나올 때마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지금 유동성의 시대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번 조정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사실 여태까지 이런 상승이 약간 비정상적이었던 거지 늘 주식시장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 시장의 난이도가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외국인 보유 비중을 봤을 때 24년도 그러니까 당시 보유 비중이 56%대였습니다. 그죠? 56%대 주가 8만 원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우리 52%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9만 원, 1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포지션들이 아직 남아 있고 여기까지가 우리 AI 1차 랠리로 올린 자리다라고 한다면 2차 랠리까지 제가 봤을 때 비중 이 56%대까지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비어있는 포지션 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가냐. 지금은 천천히 이렇게 올렸다면 한 번에 확 끌어올리고 한 번에 훅 떨구는 이런 시장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남아있는 확실한 불확실성은 이 셧다운 이후에 밀려있었던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감을 가득 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리가 무작정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준다면 매도할 때 매도하고 시원하게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바로바로 매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에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점 우리 주주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야 네가 뭐라 하든 어차피 삼성전자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표가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은 12만원 부근이긴 하잖아요. 그죠? 이번 반등이 이 산타랠리 그리고 마이크론 구글이랑 잘 연결이 된다면 초반까지 이 구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원 갔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건 더 간다. HBM이 어떻고 뭐 D램이 어떻고 이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그때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12만원 자리에서도 또 좋은 얘기가 나올 건데 그때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번 조정 구간을 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2만원까지 올라가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최소 54%에서 56%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최고가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실 거고, 적어도 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찐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런 모든 타점들 다 정확하게 캐치해 가실 수 있도록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문자 삼성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그대로 다 전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구간만 제대로 대응해도 1월 계좌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주주분들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 이 구글이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을 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 하드웨어 다음에 소프트웨어 대장주는 누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로봇주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 로봇 섹터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가지고 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준비해온 선물이 있습니다. 자, 사실 올해 로봇주 사이클도 그렇고 제가 항상 아쉬움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로봇 섹터들이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신성장 사업이다 보니까 뭐 개발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공장 만들어야 되죠. 물론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이 중소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자금을 모두 다 견뎌내기에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선택하는 게 결국 뭐예요? 유증이라든지 전환사채 같은 이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대부분 이 로봇 섹터를 들어갈 때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단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여전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나는 이 로봇 섹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이 뭐 노란봉투법 시행되고 하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데 다 올라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우리가 그런 종목들만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투자라는 게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이 종목을 들고 있었어요. 아니 뭐 10% 20% 먹는 거 괜찮죠. 괜찮긴 한데 이왕이면 똑같은 1년을 가지고 내가 10% 20%가 아니라 100% 200%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로봇 섹터에서 10% 20%가 아니라 100% 200%를 가져갈 수 있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유증이라든지 전환사채 이런 게 나오지 않는 뭐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어가지고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진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뭐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간 회사라든지 이런 타입들의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내야겠죠.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대신 이 히든주를 준비를 해온 거고요. 지금부터 3개월 안에 이 종목을 제가 왜 잡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에 젠슨왕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우리가 그냥 이 GPU를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룹 내 시스템을 연결하고 또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또 공장에다가 적용을 해서 결국 로봇을 운영하는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백엔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웰 기반의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뭐 로보틱스 전 영역에다가 공동적으로 이 혁신을 만들어낼 거다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엔비디아 젠슨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죠? 그럼 누가 이 젠슨왕 눈에 띌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들이 띌 수 있을까요? 지금 휴머노이드 몸통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일까요, 여러분? 로봇손 만들고 있는 회사일까요? 이 종목들은 이미 다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고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젠슨왕이 집중하겠다라고 한 내용 자체가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통합하고 운영과 유지 보수가 가능한 회사들이 앞으로 당연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 말부터 이제 이 미국 조지아 신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시범 투입이 될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시범 라인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실제 생산하는 라인에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겠죠. 공정을 제어하고 오류를 체크하고 업데이트하고 AS 시스템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운영들을 잘 할 수 있는 회사가 당연히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회사를 우리가 미리미리 매수를 해둔다면 당연히 앞으로 26년도에 우리가 3월부터 이제 노란 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선이며 원전이며 뭐 자동차며 모든 공장들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도입이 됐을 때 누가 이 소프트웨어를 더 잘 설계해가지고 잘 운영을 해 나가냐, 그럴 수 있는 회사를 미리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찾아온 회사가 충분히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이 종목의 첫 번째 대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이 보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 구간을 거쳤었습니다. 거의 뭐 거래량도 없이 계속해서 이 횡보 구간이 이어졌었고, OBV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조금씩 뭐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바닥권에서 121선 위로 올라타기 시작을 해서 짧은 파동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가면서 조금씩 추세 전환의 신호들을 보여줬었고요. 첫 번째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구간 안에서 이 OBV를 보시면 분명 중간에 긴 조정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OBV를 봤을 때는 얘가 딱히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OBV를 제대로 보시려면 주가에서 선반영이 되는 구간들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어놓은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전 저점에서는 분명히 이런 하락의 구간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하락 구간에서는 그런 추세 변화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이 기준선 라인을 봤을 때 주가는 실제로 3%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유난히 뾰족한 형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시세가 분출이 된 거였거든요. 그럼 이 차트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모으고 갑자기 크게 분출하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파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올라온 자리 내에서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캔들들로 고점과 하락을 반복을 해주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VV를 봤을 때 큰 조정 구간 안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계속해서 오히려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에너지를 잘 응축을 시키고 최근에 갑자기 이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2차, 3차 지지가 나왔고 지금은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놓치시면 이 종목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완전히 동일한 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고 장기선 수렴 후 상향 돌파가 나왔고 박스권 상단 이탈 후에 눌림목 지지와 OBV 선행 상승까지 나왔다.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이 자리에서 최소 50%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 그림이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개월 동안 이 종목 꾸준히 매수를 해 나갈 거고요. 과거에 나왔었던 3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 매매 기법 그대로 적용한 실제 종목명과 이 진입 자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자, 위에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8156-9663번으로요.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앞에서 문자 보내주셨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딱 지금부터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가 이 종목 같이 공유해드리고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제2의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미리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돈 많이 버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널리스트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